네.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시점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오늘 발표된 언론기관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묘하게 이 지지율 여론조사와 함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을 연관시켜서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정기 여론조사 결과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 이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7%, 30%대로 떨어진 겁니다. 잘못한다는 대답이 57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20대 긍정평가가 12.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부정평가는 대신에 9.5%포인트 올랐고요. 30대, 40대, 50대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0대의 하락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10.2%, 70대에서도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보수층, 여권에 대한 전통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 거 한번 볼까요? KSOI도 지난주보다 말이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한다가 34.5, 잘못한다가 60.8입니다. 역시 세대별로 볼까요? 20대가 16.6%포인트나 떨어졌네요. KSOI 조사에서는. 잘못한다는 대답이 20대에서는 17%포인트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20대의 지지, 철회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수치인 것 같고요. 30대, 40대 소폭 하락 잘한다는 대답이 그리고 50대와 역시 60대 이상에서도 10.6%포인트, 8.4%포인트 큰 폭의 하락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더군다나 오늘이 생각해 보니까 취임하고 2달 되는 날이네요. 어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2달이긴 합니다만 2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에 경종이 켜진 것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사실 좀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시작되고 초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달 만에 40%대가 무너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거는 2년 차 때로 알고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절반 이상 넘기고 이제 후반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2달 안에 떨어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쿨한 척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민심의 경고라고 좀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2달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소영 의원 그 말씀하셨으니까 왜 2달 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 원인 어떻게 진단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인사와 관련된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들 중심의 좀 독선적인 인사 강행.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을 며칠만 기다리면 이제 국회에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주영 금융위원장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듭되는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이어지면 전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
또는 지지율 하락 상관없다. 이렇게 그 민심을 중요하게 받들지 않는 좀 쿨한 척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좀 화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로서 그리고 여소야대 정부로서 국민 통합이나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대신에 전 정부 때의 사건,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슈화하면서 갈라치기에 몰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가뜩이나 뭐 고물가, 고유가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 이제 입장에서 시선에서 볼 때는 참 절망적이다, 실망스럽다.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굉장히 아프죠. 예. 예, 굉장히 아프고 정말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지금 초반에 출발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또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유를 아까 이소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인사 문제 그리고 당내 내홍, 당내 갈등 그런 거라고 좀 쭉 나오는데 다 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당내가 싸우고 또는 인사 문제가 어떤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같아요.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은 조금 국민들이 굉장히 따뜻한 시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저는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결국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이 정부가 잘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 그리고 성과를 낼 때만이 이 지금 추락하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물론 또 낮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뭐 가장 큰 이유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저희 당내의 내용 같은 것들이 그 우리 내용을 보면서 우리 당내 그 지지층 60대, 70대 특히 국민의힘 지금 지지층들 중에서 그 60대, 70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불쾌하게 보는 게 저는 크다고 보고요. 뭐 20대가 빠지는 것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당내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빠지는 것 같고 해서 30대, 40대, 50대는 이미 다 빠질 게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정말 바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당에서도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 대통령께서는 정말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에 거기에 천착해서 절박하게 매달릴 때만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취임하고 나서 2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또 여당을 향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비판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판을 참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듣고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비판받지 않는 칭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있었나요?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건 변명. 예.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대통령의 진심은 지난번에도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는 난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앞뒤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아직 정치적인 언어에 좀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정성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당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나토 정상회의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근데 그 의미를 충분히 홍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뭐 누가 영접을 나가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 오고 났을 때 민간인 동행했다는 문제가 네, 그런 문제로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일의 성과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것 또한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고 또 에너지 전환 및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도 내놨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내놨는데
많았는데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그럼 저희가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알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도 저희의 숙제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과가 너무 자주 해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때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하면 국민들은 그걸 대단히 또 미안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런 편인데 아직까지 2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법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가령 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있었습니까? 가령 이런 식의 답변들이 오히려 여론을 더 자극했던 것은 아닌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5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지 지난 5년을 욕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대선으로 이미 표출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정권 교체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보다는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간다. 이제 이런 모습이라거나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선과 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대표의 어떤 뭐 당권 이런 것들이 박탈되고 또 그 당권을 누군가가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 다툼을 하는 이런 이권 다툼, 당권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절망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론조사 전화 자주 오는데요. 바쁠 때가 많아서 사실 거기에 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끝까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는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과 뭐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들이 지금은 못한다, 잘못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민심으로 생각하고 저는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집권 초반부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급락했던 정권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문에 촛불 집회도 상당히 많았었고 제가 그 시절 여론조사를 찾아봤더니 아마 6월 1일, 2일 즈음에 발표된 여론조사니까 취임하고 나서 한 석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에 못 미쳤더라고요. 19.5%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는 광우병 이 파동에 의한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당시 4월에는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또 과반 의석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상당히 아마 충격적인 사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전 정권에 대한 뭐 대선 자금 수사라든가 이렇게 수사로 이어졌던 사정정부 이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해 나가야 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 정돈,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포항인데요. 이 뭐 포스코가 있어서 공업도시인 줄만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촌과 농촌이 함께 있습니다. 그 여름에 그 가뭄이 들면요. 그 시골에 인심 좋았던 어르신들이 제가 가면 다 화를 내세요. 네. 물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물이 부족하고 위쪽에서 물을 보내줘도 위쪽에서 먼저 빼버리면 뺐으면 아래쪽에서 아주 민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것 아니면 어떤 선한 사람도 그 선한 의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구나. 현장이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극적으로 해줬습니다. 0.73%로. 네. 이 수치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민들이 좀 제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당장 장바구니 내 삶에 피로도가 오니까 저는 이 문제에 천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당도 지금 민주당도 양당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요즘 저희가 부끄러워서 지역구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원구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긴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사실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할 때는 어떤 법적 개정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도 함께 여야가 함께 좀 발맞춰서 그런 거 해줄 건 해주고 이래서 빨리 국민들의 삶은 좀 팍팍한 데서 조금은 온기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이제 정비는 당연히 하시겠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다 재검토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대로 하면서 플러스 누가 뭐래도 민생이다. 답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지지층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중도층이 전부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면 전통적인 지지층 가운데서도 잘못한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뭘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의 경제는 노력하는 태도라도 보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경제는 뭐 단시간 내에 뭔가 또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정재 의원님 말씀에 먹고 사는 문제. 공감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뭐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대외 이제 여건들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나 이 국민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절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박하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절박하면 내 다른 고집도 꺾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고 미운 사람,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먼저 손 내밀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절박한 사람의 태도인 건데요. 네.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만큼을 뭐 다 민주당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제 받아 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저는 아주 소폭이라도 국민들의 평가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건에 대해서 네. 민주당 당 내에서는 아직도 법사위원장 뭐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회 빨리 열어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를 지켜야 될 건 지키자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 그런 결정들 같은 것들이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좀 아는구나. 그래서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은 그래 뭐 점수를 조금 더 줘보자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런 민생에 있어서 단순히 민생이 중요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절박한 결단, 내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 뭐 미운 사람한테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홍보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이 도어 스태핑을 가장 하고 싶어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큼 의심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앞으로 전속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만 공개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고 대통령이 말할 때 표정은 어땠고 그걸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또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가 다 기사하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 전속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영상과 사진만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 뭐 출입 기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잠정 중단이고 이 의지만큼 확고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어쨌든 도어 스태핑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재개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재개된다고 보고요. 아까 잠정 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덕목으로 여겨야 될 게 겸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시원시원한 성격에 또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많이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고 다 들어서 저는 이번 요 잠정 중단된 기간 동안 더 좀 숙고하셔서 다음에 다시 재개될 때는 좀 더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또 기자분들도 좀 정제된 언어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아마 좀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출발 지점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길게 보면은 5년 전체로 평가받는 거지 뭐 취임하고 나서 2달 동안의 평가가 전부인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히려 이것이 소중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도어 스태핑 하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네, 보여요. 네.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모들 뒤로 숨지 않겠다. 내가 얘기하겠다. 다만 불편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불편한 질문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눈빛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야 도어 스태핑을 보면서 저도 늘 도어 스태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답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질문이 나오고 답변하지 않아도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일종의 비언어적인 언어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저 사안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저 사안만 나오면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왜냐하면 좋은 질문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불편한 질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사 문제 계속 나왔을 때 가령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있었습니까? 라는 대답이 아닌 어떤 다른 생각. 아, 기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언론들이 오늘 아침 신문이나 어제 저녁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 대답.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뭐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세수를 하든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성의를 들여서 잘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근데 사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기자들하고 수다 떠는 게 국민과의 소통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전 정부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가벼운 답변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좀 모아서 예컨대 오늘 이제 나올 수 있는 현안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 안에 논의 상황은 어떻고 대통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정돈하고 준비해서 기자 질의응답을 해 나가시면 좋은 평가를 받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출근길 질문 대답은 제가 기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요.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매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쨌든 책임 있게 잘 준비해서 정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질문 만들 기회는 사실 저 때뿐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대통령 얘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경제 이렇게 살립시다. 경제에 집중합시다. 뭐 사회 문제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네. 합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좀 처음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이 오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더라도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다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고 정말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런 순수성, 진정성, 결기 이런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간의 기술들도 필요하겠죠. 그 정치인들 보면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능수능란하게 정치는 대체 답이 없거든요. 답을 안 줍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하고 분명한 성격이어도 이 포카페이스도 워낙 잘하고 또 대답하는 방식들도 아주 네. 많이 훈련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박지원 우리 전 원장도 그렇고 네. 그런데 아직 대통령께서는 좀 그런 부분은 그분들만큼은 능수능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을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생각들을 어떻게 언어로 정확하게 잘 전달하느냐 그것도 대통령께서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고 또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그래도 진정성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 인사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난 정말 사심 없이 진짜 전문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네.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잠정 중단하는 때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도어 스태핑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련되게 좀 절제된 언어로 더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딱 하나는 예. 좀 지적하고 예.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신인이다.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경험이 없으니까 못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경험이 있든 없든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잘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신인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뭐 이해해주자, 봐주자 이런 모습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걸맞는 기대를 국민들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민과 유리되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고 그래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 생각, 그 의지, 그 첫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잊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어 스태핑도 아마 정비가 되고 나면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보다 더 정돈된 모습으로 그리고 보다 더 진솔한 모습으로 언론인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